폭염 불평등 지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던 폭염 불평등 지도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보는 건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서울시의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폭염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행정동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계산 방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폭염 불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폭염의 부담, 즉 폭염 일수나 그리고 우리가 단독이나 다세대 가구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더 열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 영향을 많이 단열이 덜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지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사회 취약성 지표를 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등 이거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지표를 여튼 곱해서 폭염 불평등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일종의 환경적인 평가 툴의 점수 계산 방법을 약간 이제 우리나라 방식으로 좀 변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예제에 5강에 보시면은요, 폭염 불평등이라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우선 지도 데이터는 이렇게 시군구 읍면동 데이터 지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용 폭염 취약성의 데이터는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 보면 디스트릭 I 해서 이거는 행정동의 코드이고요. 이거는 행정동 이름. 우리가 이번에는 행정 경계 지도에 이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거를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글 내지도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을 하려면은 공통된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식별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만 해도 이 행정동에 아마 중복값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데이터,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중복값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신사동이 있죠. 신사동이 여기 신사동, 여기 신사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요 값들은 붙을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요 폭염 취약성은 우리가 점수를 아까 수식에 따라서 점수를 낸 거고, 요거를 분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95분위 이상, 그리고 90에서 95는 90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좀 분류를 저희가 임의로 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이해를 갖고 계시고 한번 QGIS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웹에서 바탕화면인 오픈스트리트맵, 여기가 이제 한국어 중심으로 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지도를 불러봐야 되겠죠. 행정 경계 지도인데 벡터 데이터입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를 하면은요, 찾기를 해서 우리가 5강에 폭염 불평등에 보면은 우선 시군구 데이터를 불러와 볼까요? SHP 추가. 이것처럼 서울시에 이제 20몇 개 구에 대한 이제 정보가 불러와져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 데이터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속성 테이블 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행정 경계 지도에는 말 그대로 시, 구, 관련 코드만 정보만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폭염 정보가 있지는 않겠죠. 여튼 그런 폭염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공공 데이터에서 갖고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성한 정보를 여기에 결합을 해서 지도에 표현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동 지도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 벡터 레이어 추가, 찾기, 행정동, 읍면동, 쉐이프 파일 열기.
이러면은 네, 행정동의 지도가 나온 거죠. 네. 이것도 속성 테이블 표를 열기를 보면은 네, 아까보다는 정보가 하나가 더 있죠. 그거는 역시 지금 동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컬럼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다가 여하튼 폭염 취약성이라는 정보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붙여주느냐? 우선 데이터는 갖고 와야 되겠죠. 레이어에 레이어 추가. 자, 이번에는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일종의 CSV 파일인데요. 이 QGIS에서의 엑셀 데이터를 불러 오려면 우선 이 CSV 파일 형식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물론 파일도 CSV 파일이어야 될 거고요. 그럼 파일 찾기, 여기가 쉼표로 분리된, 구분된 각 파일 있잖아요. CSV, 얘를 선택, 열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CSV 파일이 이것처럼 도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치 정보는 있지만은, 어떤 좌표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으로, 그러니까 점 포인트로 생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좌표값이 있다고 하면은 포인트 좌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인트의 X 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주고 Y 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점으로 막 찍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라 도형이 없는 속성만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도형 없음을 선택을 하고 네, 추가합니다. 닫기. 속성 테이블 열기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CSV 형식으로 된 폭염 취약성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지도로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행정 경계 구역 지도 중에서 서울시에 관한 동별 지도를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지도에다가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해줘야지 우리가 폭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어떤 다른 색깔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거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그림을 그릴 지도가 어떤 행정 경계 지도, 읍면동 지도니까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속성. 자, 기능 중에 결합이라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하는 건 여기 플러스 그림. 그러니까 기본 바탕 지도는 행정 경계 지도 읍면동이고요. 그럼 결합할 레이어는 우리는 폭염 취약성, 실습용 폭염 취약성 데이터입니다. 그럼 어떤 값을 기준점을 할 거냐 하고 했을 때, 자, 아까 폭염 취약성에서는 요 디스트릭 I라고 하는 게 읍면동 코드라고 했어요. 그럼 대상 필드에서도 해당 읍면동 코드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읍면동 코드라고 있죠. 근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앞에 ABC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숫자랑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읍면동 코드 숫자로 되는 걸 하고요. 그리고 하나 선택을 해줘야 될 거는 결합할 필드. 우리는 결합을 폭염 취약성과 요 백분위수 이 두 필드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얘만 선택하면 됩니다. 요걸 선택 안 하면 여기 있는 값이 다 들어오죠. 근데 디스트릭 I나 N 뭐 이거는 좀 읍면동 코드하고 읍면동 이름이기 때문에 중복된 필드이니까 불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필드 이름의 접두어는 자동으로 해당 데이터 파일의 이름이 앞에 접두어로 붙습니다. 근데 그럼 너무 필드명이 길어지니까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폭염 취약성에는 백분위수로 충분히 필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고 확인. 뭐 바로 확인. 네.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속성 테이블 열기. 네. 보면은 이렇게 폭염 취약성과 폭염 취약성 백분위수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현재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다시 속성에 결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보내기를 통해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불평등인데, 그러면은 서울시 폭염 불평등 지도라고 하는 지도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가 다시 생겼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워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속성 테이블에서 이렇게 폭염 취약성 정보가 있는 요 행정 경계 지도를 갖고 단계 구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시고요. 아까 뭐였죠? 심볼. 심볼이 이거 지금 단위 심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으로 짙은 갈색으로 다 보이는데 이거를 단계 구분을 하겠다. 자, 근데 어떤 값으로? 단계 구분은 어떤 범주, 그러니까 그 값의 간격과 간격 사이이기 때문에 이 폭염 취약성 이걸로 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색깔은 이 색깔로 그냥 해볼까요? 빨간에서 점점 흐려지는 걸로.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수 5분위수면은 이게 20%, 아주 폭염이 불평등이 심한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러면 얘를 10등급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상위 90, 그 다음에 80, 80에서 90 이렇게 되겠죠. 적용해보면은 네,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봤던 거랑은 그림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홈페이지에서 봤던 데이터는 불평등 점수를 이렇게 분류값을 해줬어요. 95% 이상, 90에서 95. 이 간격을 일정하게 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취약한 곳을 금방 식별 가능하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QGIS에서 저희가 백분위수라고 이미 분류값을 지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랑 동일한 한번 지도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지도를 레이어 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네, 똑같은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놔둬보고 요거를 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속성. 예, 보면 자, 폭염 취약성 대신에 단계 구분으로 분류값 사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폭염 취약성 100분이라고 하는 단계 그 분류값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분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지금 불필요해 보니까 다른 모든 값이에요. 아마 빈 셀이 없을 텐데 얘가 좀 잘못 인식을 한 것 같으니까 얘는 삭제. 그리고 다시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범례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값이고요. 값은 편집을 못하고요. 범례는 95 이상. 그리고 이 값은 80에서 90. 이거는 60에서 80. 여기는 40에서 60. 네, 요 0도 그러면 0은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확인. 아까랑은 조금 다른 방식의 그림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색감이 좀 다르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단계 구분도를 그릴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근데 보면은 정보가 어디가 무슨 동인지를 모르겠고 어디가 시군구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행정경계지도 시군구를 불러온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를 레이어를
요 앞으로 당겨 보고요. 네, 얘 가려지죠? 얘를 또 속성으로 들어가서요. 채우기가 아니라 한번 얘를 채우기가 업소물 해볼게요. 업소물을 하고 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적용 확인하면은 이게 시군구의 경계가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명확해졌죠? 네. 0의 값을 지우니까 이 0이 표현이 안 됐네요. 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자 어디가 어떤 군지를 확인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블 클릭을 해보고요. 심볼에 말고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에 단일 라벨을 선택을 해보고요. 그러면 구 이름을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구 이름을 넣으면은 잘 안 보여요. 보시면은 왜냐면 바닥이 흰색이 아니고 배경이 흰색이 아니고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마스크 같은 거를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스크 활성화 아니 버퍼를 넣어도 되겠죠. 텍스트 버퍼 적용 하면은 이렇게 글자 배경에 이런 식으로 흰색 버퍼가 생기니까 조금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겠죠. 이것도 크기를 좀 더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지역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 행정경계 지도를 통해서 외부에 또 폭염취약성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폭염취약성이 높은 정도에 따른 어떤 단계 구분도를 그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열 지도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열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 폭염 데이터로 열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우선 좀 닫아주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면 단위로 우리가 여기의 값은 요 하나의 값이 이 면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포인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가면은요, 지오메트리 도구에 중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폭염 불평등 지도를 중심점을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도형들의 중심점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실행, 닫기. 이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즉 요 면적에 이 폴리곤의 중심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요 각 중심점의 폭염 취약성의 정보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속성으로 들어가서 심볼이죠. 표현하는 것.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런 열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열지도가 안 보였죠? 그거는 이제 폴리곤 데이터이기 때문에 열지도가 안 됐던 건데요. 열지도를 만들고 열지도의 그레디언트 색상표를 열이니까 우리가 레드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적용 확인 하면은 어느 지역에 이 취약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열지도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쪽에 이런 식으로 열지도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